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네, 왜냐면은 제가 지금 출장을 와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떤 연구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국가에서 나오는데, 이제 어떤 그런 기획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좀 하느라고 제가 서울로 부득이하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호텔이고, 이거 보면 지금 강남이에요. 강남. 네, 여기 이렇게 강남에 지금 머무르고 있고, 예, 강남 스타일을 마음껏 지금 느끼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와중에 지금 수업 준비를 하게 됐어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해서 좀 질문이나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좀 그게 아쉽게도 좀 힘든 상황이 되었고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뭐 1시간짜리라서 좀 짧게 2장까지 다 끝내는 걸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뭐 한번 이번 시간 시작을 한번 해보죠. 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그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여기 호텔이에요. 호텔. 호텔 방에서 지금 뭐 호텔 방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네. 참 웃기는 상황이네요. 저는 뭐 난생 처음입니다. 이 아주 재밌는 상황인데 어쨌든 어, 그 우리가 이제 속도나 어떤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에 대해서 지난 시간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순간 속도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에 어떤 그런 계산하는 것들, 모델 모형화 해가지고 뭐 가속도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먼저 순간 속도와 속력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예, 순간 속도라는 거는 그냥 그거예요. 이런 어떤 속도의 변화가 이런 이 빨간색이 아니지, 뭐 갈색 커브를 따라갈 때, 요 갈색 커브를 따라갈 때 이 A와 B를 봅시다. A와 B를 보면 이제 A에서 B 점을 직접 그은 게 이제 평균 속도가 되겠죠. 평균 속도가 되는데, 이제 A에서 B의 이 시간 간격은 10초예요. 근데 이거를 9초, 8초,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뭐 0.1초까지 쫙 줄여요. 막 줄이면 요 접선, 이 두 개의 직선이, A와 B점 사이의 직선이, 이 B 지점이 이렇게 시간이 줄어들수록, 요 직선이 점점 접선에 가까워질 거예요. 접선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 곡선에 접해 있는 선, 그죠? 이 접선인데, 그 접선에 가까워질 거죠. 이 A와 B 사이가 이렇게 쫙 줄어들면은 이 접선에 가까워질 거예요. 네. 이 접선에 접근해지면서 이 접선이 어떤 그 순간, 이 A 지점에서의 그 순간의 속도가 될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어떤 평균 속도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 간격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 거의 델타 t가 0까지 갈 때쯤에 해당하는 평균 속도가 순간 속도가 되겠죠. 네,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기호를 배웠어요. 이 리미테이션이죠. 리미테이션의 약자인 리밋을 주고, 속도 델타 t분의 델타 x를 델타 t가 0으로 갈 때까지 줄여봤을 때의 값을 보면 도함수가 나오죠. 도함수. 도함수라는 것은 이제 접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한히 짧은 순간, 그 순간에 대한 어떤 변화량을 우리가 이제 도함수라고 배워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순간의 변화량, 즉 순간 속도, 순간의 그 순간 거리가 변하죠, 그죠? 그 순간의 변화량을 우리가 순간 속도라고 합니다. 이 거리의 변화죠, 그죠? 순간 속력 마찬가지로 요 x가 변위가 아니라 그냥 그 어떤 순간적으로 움직인 거리,
변이와 거리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제가 이제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거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순간 속력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 도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자 0에서 1초,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사이죠. 0에서 1초와 1에서 3초, 1에서 3초, 1에서 3초는 좀 다른 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1에서 3초, 여기 이렇게 되겠죠. 이제 요 0에서 1초와 1에서 3초 요 사이에 평균 속도를 구하랬어요. 그다음 입자의 변이, 그죠? 입자의 변이는 이제 0에서 1초 보면은 어때요? 0에서 1초에 보면은 마이너스 2죠. 이제 0에서 1초 A에서 B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1에서 3은 보시면 자, 마지막 나중 위치가 지금 6m예요. 6m고 처음 위치가 마이너스 2니까 6 마이너스 2니까 변이는 플러스 8이 되겠죠? 예. 그래서 변이는 8이다. 그렇게 되고, 평균 속도 이거 예제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예. 근데 평균 속도는 뭐냐? 평균 속도는 그냥 A와 B를 쭉 긋고 여기에 기울기를 그럼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1초에 마이너스 2만큼 갔으니까 슬로프는 마이너스 2m per sec. 그래서 평균 속도는 A와 B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2m per sec가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2초 동안 8m를 갔으니까, 그죠? 플러스 8을 갔죠. 그러니까는 평균 속도는 4m per sec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순간 속도를 배웠어요. C에서 순간 속도, 그러니까 요 C 지점이 이제 2.5인데 2.5초. 요 2.5초에서의 순간 속도는 여기서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죠? 이 기울기. 그럼 기울기 뭐예요? 기울기 잘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봤을 때 이만큼이 얼마나 한 6 정도 되죠. 6. 예. 6 정도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초. 1초 동안 6m를 갈 수 있다. 즉 뭐예요? 어떻게 돼요? 6m per sec가 순간 속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도표를 보고서 이 순간 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속도의 개념은 뭐다? 시간과 변이에 중요한 거예요. 이 그래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 시간과 변이의 변화를 보여주는 이 그래프에서 어떤 순간의 기울기가 순간은 어떤 시간이죠. 어떤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가 된다. 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시간이 있고요. 변이가 있어요. 그렇죠? 속도는 시간과 변이의 함수고, 순간 속도라는 것은 어떤 특정 시간에서의 어떤 특정 시간에서의 일어난 사건이랑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어떤 특정 시간에서의 순간적인 변화, 네, 변이의 순간적인 변화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속도와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예측을 할 때 속도와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그 물체를 예측을 할 수가 있죠. 물체의 움직임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다 그런 이유예요.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 수식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거 다 지울게요. 싹 다 지워버리고, 네, 싹 지워버리고. 자, 수식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 평균 속도는 델타 t 분의 델타 x로 정의할 수 있다. 네, 이는 세 개짜리 는은 정의의 개념이 있는데, 이 델타 t 분의 델타 x는 평균 속도가 된다. 그리고 델타 t는 나중에서 처음을 뺀 시간,
그 델타 x는 나중 변위에서 처음 변위를 뺀 값이 되겠죠. 네. 그리고 요 순간 속도는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순간적인 어떤 변화량을 우리가 요 순간 속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도함수는 여러분들 반드시 눈으로 익혀놓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는 1년 동안 주구장창 나올 거예요. 네, 주구장창 나올 거니까 네, 요 형태는 반드시 익혀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미도 반드시 알아야겠어요. 네. 자, 우리 지금까지는 이제 그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시간과 사이에 어떤 막 이런 곡선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변하는 동안에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지금 전혀 지금 신경을 쓰지 않아 왔어요. 그럼 접선의 어떤 순간 속도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자, 만약에 이 시스템을 조금 더 우리가 단순화를 한번 시켜봅시다. 시스템을 조금 더 단순화를 시키면 어때요? 속도가 안 변하는 상황이 제일 단순한 상황이죠.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등속 운동을 하는 입자예요. 등속 운동. 네. 등속 운동을 한다는 거는 속도가 계속 같다는 얘기죠. 그죠? 속도가 계속 같으니까 어때요? 기울기가 계속 같아요. 어떤 순간에서의 기울기가 계속 같다.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자, 마지막을 먼저 봅시다. 이런 걸 두괄식 진행이라고 하는데, 네. 어, 자, 어떤 순간에서의 그 기울기, 여기 이 시점, 네, t가 여기 뭐 숫자는 안 나지만 이 시점에서의 기울기, 이 시점에서의 기울기, 이 시점의 기울기 다 똑같아요. 순간순간의 속도가 계속 똑같죠. 왜? 등속 운동, 영어로는 constant velocity. 네, 그래서 발음이 너무 자, 그래서 어, 웃지 마요. 네,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어디까지 얘기했나? 자, 그래서 기울기가 항상 같으니까 이렇게 직선 그래프를 그리죠. 어디와 어디에서, 그러니까 모아 모의 함수에서 변이와 변이 x와 시간 t, 그죠? 네, 변이 x와 시간 t에 대해서 이 1차 함수의 형태를 가진다. 즉, 자, 여기 다시 보시면, 자, 어떤 입자가 있어요. 입자의 속도가 일정하다면, 등속도라면, 시간 간격, 델타 t, 시간 간격 내에, 우리가 독해력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시간 간격 내에, 델타 t죠. 델타 t, 의 임의의 순간에서의 순간 속도는 이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와 같다. 그러니까 평균 속도랑 같다.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순간 속도 dt분의 dx 아까 했죠. 순간 속도를 계산을 해 보면은 자, 우리가 이 평균 속도가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평균 속도를 먼저 구해보죠. 평균 속도를 구하면 델타 t분의 델타 x예요. 순간 속도는 dt분의 dx, 평균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x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 속도를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처음에 있던 시간을 0초라고 가져가면 결국에는 식이 이렇게 되죠. 네, 나중 시간 t에서
처음 시간 0을 빼요. 왜? 속도가 계속 똑같으니까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시작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0부터 시작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처음 그러니까 시간 0에서의 위치를 시간 t에서의 위치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델타 t분의 델타 x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바로 어떤 순간 속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의 속도를 이 식만 가지고 다시 풀게 되면은 나중의 위치는 처음의 위치에 더하기 속도와 시간의 곱이 돼요. 그럼 우리가 x축이 지금 t x축이 t고 y축이 x예요. x축이 t고 y축이 x니까 이게 y가 되겠죠. y가 되겠고 t가 x가 돼요. 그래서 x. 자, 그럼 이 식이 뭐예요?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가 되는 거죠. y는 ax 플러스 b. 네.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가 되죠. 그럼 이게 직선이 나오잖아요. 1차 함수.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네. 네. 그럼 우리가 뭐예요? 등속도일 때는 우리가 속도를 알고 시간을 알고 위치를 알면은 나중 위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나중 위치를 알 수가 있다. 혹은 어떤 처음 위치가 있을 때 어떤 속도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시간이든 그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시간이 얼마나 흐르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일은 어디 있냐, 모레는 어디 있을까, 뭐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분석 모형, 아날리시스 모델이라고 해요. 분석 모형. 예. 단 항상 분석 모형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여기서는 속도가 일정하다. 임의의 순간에서의 순간 속도는 지금 항상 일정하다. 네, 이게 되는 거죠. 즉 분석 모형은 우리가 방정식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등속도 운동을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등속도 운동은 어떤 시점에서의 순간 속도들이 변하지 않고 쭉,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 거리에 대한 함수가 있을 때 계속 기울기 같아요. 그러니까 1차 함수죠. 1차 함수인데 우리 가속도를 한번 봅시다. 가속도는 이제 A라는 시점의 속도와 B라는 시점에서의 뭐 속도가 다를 때 이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뭔가 속도가 변했다, 즉 가속도 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V하고 미점자로 XI가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은 요 V라는 거에 어떤 정보가 있느냐, 위치에 대한 정보가 있고 시점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VXI, V sub XI라는 요 표현은 x에서의 x와 시점 i에서 처음 이니셜이죠. 처음에서의 속도 v라는 의미가 되겠고, 여기 v sub xf는 x라는 위치와 시간 t, 어떤 시간 마지막 최종 속도, 그러니까 파이널 속도에서의 f에서 파이널 시점에서의 그 속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v sub xf와 v sub xi가 있는데 우리가 저기 등속도 운동에서는 그래프를 t와 그 위치, 그러니까 시간과 위치에 대한 어떤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가속도 운동에서 중요한 그래프는 시간과 속도에 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지금 변하고 있으니까. 등속도 운동에서는 위치가 계속 변했죠. 근데 가속도 운동에서는 위치도 변하지만 속도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속도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먼저 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그 평균 속도, 요 시점 A와 B에서의 평균 속도는 우리가 거리에서 평균 속도, 거리를 통해서 구했던 평균 속도를 구했을 때는 요 T와 X의 그래프에서의 요 이 지점과 이 지점의 직선의 그 기울기를 얘기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뭐가 변해? 속도가 변하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위치가 변하는 그래프에서는 요 B와 A와 B의 요 기울기가 평균 속도였는데 지금 가속도 운동에서의 이 속도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위치가 아니에요. 지금 속도가 변하는 거예요. y축이 속도야. 아까 앞에서는 y축이 위치였어요. 근데 지금은 속도죠. 거기서는 평균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평균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 기울기, 요 접선에서의 기울기 얘는 순간 가속도. 네. 그러니까 아까 등속도에서는 순간 속도를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이게 다 뭐 때문이냐? 이 그래프가 앞에서는 지금 변위, 시간과 위치에 대한 함수였지만 그래프였지만 지금 여기서는 시간과 속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량을 따질 때 가속도, 그러니까 아까 위치가 변할 때는 속도였는데 지금 속도가 변하고 있으니까 지금 가속도죠. 접선에서는 가속도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두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두 가지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르겠다 하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기 이 그림들을 우리가 식으로 한번 더 볼게요. 평균 가속도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 아까는 이제 이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 변위였는데 지금은 속도의 변화죠. 델타 t분의 델타 v예요. 그래서 처음 속도에서 낮은 속도로 뺀 거. 예, 나머지 다 똑같죠. 예, 이게 평균 가속도가 됩니다. 순간 가속도는 뭐 다 똑같아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거리였다면 지금은 다 속도로 바뀌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t가 0으로 갈 때의 그 순간 어떤 시점 t에서의 속도, 즉 dt분의 dv가 되죠. 근데 이 v를 잘 볼게요. 저 v. 이 v는 우리가 이 v는 뭐야? dt분의 dx잖아. 네? 느낌 오시죠? 느낌 오죠? 느낌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 가속도는 시간과 거리에 대한 함수로도 표현할 수 있다요. 그러면 dt분의 dv를 v 대신 dt분의 dx 얘를 넣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dt의 제곱이고 d제곱 x가 되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과 위치에 대한 그래프를 두 번 미분한 케이스가 되겠죠. 네, 이게 이제 두 번 미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뭔가 어떤 dt분의 dx가 있잖아요. 아, t가 죄송합니다. dt분의 dx가 있어요. dt분의 d 여기 뭐야 이거 너무 못생겼네. 이상하게 썼네. 자, 이 dt분의 dx가 이제 그 1차 미분이죠. 시간과 거리에 대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거 1차 미분한 건데 얘를 2차 미분하면은 어떻게 돼? 2차 미분이라는 거는 한 번 더 얘를 미분한 거죠.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죠. 그래서 dt 제곱분의 d 제곱 x다. 그러니까 가속도라는 거는 시간과 거리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 그걸 두 번 미분한 거랑 같다가 돼요. 왜? 가속도가 dt분의 dv였으니까 그리고 v는 dt분의 dx였으니까 결국에는 dt분의 시간에 대한 거리 변화를 두 번 미분한 거랑 같다가 되는 거죠. 잘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다음 것까지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안 나갈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요 도함수의 개념에서 조금 수능 본 지도 오래됐고, 네, 그래서 요 도함수의 개념과 좀 안 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할 수 있게 어차피 하루밖에 없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들 잘 이해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울산에서 봐요. 안녕.